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아르메니아 대 코소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지난 유로 예선에서 조사위에 그치며 본선으로 가지 못했다. 라트비아 상대로는 승점을 따냈지만 튀르키예와 크로아티아 등을 넘긴 어려웠다. 그래도 미키타리안의 국대 은퇴에도 크게 추락하진 않았다. 셀라라얀과 라노스, 세로비안 등이 팀을 잘 이끌었고 아루투냐는 하로얀의 공백이 있는 수비 라인을 지켜냈다. 코소보도 유로 지역 예선 10경기에서 2승에 그치며 본선으로 가지 못했고 네이션스 리그에서 성적을 내지 못하며 유로를 집에서 바라봐야 하는 모습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유럽에서 경쟁력 있는 스쿼드를 구축했다. 마요르카의 스타 공격수인 베다드 무리키를 비롯해 프라이부르크의 무슬리아, 릴의 제그로바, 베식타스의 라시차 등 좋은 선수들이 있고 나폴리의 라흐마니가 이끄는 수비도 안정적이다. 접전을 본다. 아르메니아는 아루투냔을 비롯해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지켜낼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라흐마니와 보이보다, 크레지우 등이 나설 코소보 수비를 확실히 넘어설 카드가 없다. 탄탄한 수비진을 앞세워 상대 공세를 막아낼 코소보가 원정이지만 패하지 않을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노르웨이 대 체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황금 세대를 구축했지만 유로 예선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1위를 차지한 스페인은 그렇다 쳐도 스코틀랜드에 2위를 내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래도 이번 평가전을 위해 풀핏의 스쿼드를 구축했다. 지구촌 최고의 공격수인 홀란드를 비롯해 세를로스와 라르센 등 라리가 스트라이커들이 포함됐고 아스날의 캡틴인 웨데가르트가 팀 노르웨이를 이끈다. 체코는 폴란드와 몰도바 등을 제치고 유로 본선으로 갔다. 알바니아에 조 1위를 내주긴 했지만 폴란드를 넘어선 건 인상적이다. 레버쿠젠의 시즌 무패를 이끌고 있는 아담 흘로젝과 패트릭 시크의 공격진이 잘해줬고 수책과 바락 등 베테랑들이 중원을 확실하게 지켜냈다. 네드베드와 로시츠키 등이 이끌던 최전성기 이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구축한 최근이다. 노르웨이의 승리를 본다. 체코는 수책을 비롯해 최종 수비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며 역습을 전개할 중원이 있다. 그러나 베르그와 토르스트 베르치의 수비 지원 아래 웨데가르트가 홈에서 공격을 이끌 노르웨이가 서서히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홀란드와 세를로스가 경기 내내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노르웨이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리히텐슈타인 대 페로제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이번 일정에서 페로제도와 라트비아 등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난다. 그러나 지난해 끝난 유로 지역 예선에서 10경기 전패와 28실점 1득점 등으로 최악의 성적에 그쳤다. 갈수록 다른 팀들과의 전력 차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태리 3부에서 뛰는 비체를 비롯해 스위스에서 뛰는 자글람과 그라버 등이 있지만 팀 로스터의 절반도 프로라고 보기 어렵다. 페로제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유로 예선에서 승점 2점을 따내긴 했지만 1승도 챙기지 못했다. 그나마 8경기에서 2골을 뽑아낸 것이 리히텐슈타인과 다른 점이지만 전기 기술자인 포드볼드를 비롯해 에글리송과 아시캄 등 건축일을 하는 선수 등 다른 직업을 가진 선수들이 거의 다다. 접전을 본다. 비첼과 살라노비치 등이 공격을 이끌 리히텐슈타인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겠지만 비슷한 전력의 팀 상대로 수비에 치중할 페로제도가 쉬운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두 팀이 경기 내내 접전을 가져가며 승부를 내지 못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네덜란드 대 스코틀랜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유로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다. 아직 한 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D조에 들어가 프랑스, 오스트리아를 상대한다. 황금 세대를 지나 부진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다시 유럽의 정상권으로 올라온 최근이다. 판더 벤이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반 다이크와 데리트, 아케와 프림폼 등 막강한 수비 라인이 있고 쿠프 마이너스와 시몬스,
레인더스와 쇼호텐 등 2, 3선 전력도 빼어나다. 말렌과 각포는 이번 일정에서 팀의 공격을 이끌 것이다. 스코틀랜드는 노르웨이를 제치며 유로 본선으로 갔다. 개최국인 독일과 같은 조인데 헝가리와 스위스 등은 해볼만 하다는 평가다. 그리고 본선을 앞두고 평가전 상대로 네덜란드와 북아일랜드를 선택했다. 강팀 상대로 나서는 일정이기에 로버트슨과 티어니, 맥케나 등 최종 수비가 라인을 유지하고 경기에 임할 것이고 맥토미니와 맥기니 중원을 지킬 것이다. 네덜란드의 승리를 본다. 스코틀랜드는 강한 피지컬과 압박을 하는 선 굵은 축구로 지역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러나 원정에서 상대할 네덜란드는 어려운 상대다. 맥긴과 맥토미니 등 프리미어리그 정상권 볼란치 상대로 흐름을 내주지 않을 레인더스와 쿠프 마이너스가 중원에서 경기를 잘 풀어갈 것이고 시몬스와 말렌이 측면을 공략할 네덜란드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루마니아 대 북아일랜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루마니아는 유로 지역 예선에서 6승 3무로 무패를 기록하며 본선에 진출했다. 스위스를 2위로 밀어냈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팀들을 제쳤다. 그리고 벨기에 슬로바키아 등과 같은 조에 속해 본선을 기다리고 있다. 손흥민의 팀 동료인 드라구신을 비롯해 방쿠와 브루커 등 수비 라인이 안정감 있게 상대 공세를 막아냈고 마린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다. 다막의 스탄치오를 비롯해 알리베크와 하지 등 해결할 선수들도 있다. 북아일랜드는 이번 일정에서 루마니아와 스코틀랜드 등을 상대한다. 지역 예선에서 하위권에 처지며 본선으로 가지 못했는데 이번 일정에는 젊은 선수들 위주로 나선다. 팀을 대표했던 조니, 에반스를 비롯한 베테랑들이 빠졌는데 발라드와 코너 브래들리, 이안 톨 등이 수비진에 선택됐다. 베주노의 팀 동료인 조던 톰슨을 비롯해 찰스 등은 중원을 지킬 것이다. 루마니아의 승리를 본다. 북아일랜드는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며 칼럼 마셜의 역습에 의한 득점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드라구신과 브루커가 버티는 홈팀 수비를 넘기 어렵다. 마린과 스탄치우의 중원 장악 속에 점차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알리베크가 해결할 루마니아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헝가리 대 터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헝가리는 최근 수년간 유럽에서도 강팀을 연달아 제압하는 등 확실한 경기력을 보였다. 유로를 비롯한 메이저 대회 연달아 나서고 있고 이번 대회에는 8강 진출 이상을 노리고 있다. 이번 일정에는 튀르키예와 코소보를 상대하는데 그들을 유로 본선으로 이끈 추측 선수가 모두 나선다. 울산의 스트라이커인 마틴이 눈에 띄는데 리버풀의 소보슬라이, 프라이부르크의 설러이, 라이프치히의 오르반 등이 팀을 이끌 것이다. 튀르키예 역시 본선에 올라 체코, 포르투갈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통과할 한 팀과 같은 조에 속했다. 조별 예선에서는 크로아티아를 2위로 밀어냈고 웨일스를 플레이오프로 내려보냈다. 어떤 팀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막강한 공격진을 보유한 점이 강점이다. 페네르바체의 윈데르와 본머스의 위날, 릴의 야즈즈 등이 있고 인테르의 세리의 선두를 견인 중인 차라노글루가 팀의 중원을 책임질 것이다. 접전을 본다. 아담 나기와 소보슬라이 등이 중원에 나설 헝가리가 쉽게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차라노글루와 웨즈칸, 쾌그치 등이 중앙 미드필더로 나설 튀르키예도 버틸 힘은 충분하다. 마틴의 피지컬을 앞세운 침투를 저지할 카박과 데미랄이 수비를 지킬 튀르키예가 원정 무승부를 기록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